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진화하는 탈세 기법. 국세청이 역외탈세와 조세 회피 혐의자 171명을 대상으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해 정상거래로 위장해 탈세하거나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자녀에게 변칙적으로 증여해 호화 생활을 누리는 등 이 탈세 기법도 대담하고 지능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역외탈세와 이 조세 회피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손 기자. 네. 역외탈세와 조세 회피 기법들이 갈수록 진화되는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기법들을 보면 과거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진화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이제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조세 회피처 같은 곳에 은닉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됐다면 최근에는요, 정상적인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해서 정상 거래로 위장을 해서 자금을 유출하거나 또 다국적 IT 기업들의 불법 조세 회피 경향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네. 아울러 또 과거에는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들이 주로 역외탈세 범죄를 저질렀다면 최근에는 중견기업이나 또 중견 자산가들이 역외탈세 수법을 악용해서 자녀들에게 변칙적으로 상속하거나 증여에 활용하는 경우가 또 다수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국가 간 조세 조약이나 또 세법의 맹점, 사각지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또 이 탈세 수법이 한층 진흥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인 좀 사례를 살펴볼까요? 네. 겉으로 보기에 정상적인 거래처럼 위장하는 방식들, 주로 어떤 유형이 있었습니까? 네, 이제 내국 법인의 사주가 최대 주주가 되겠죠. 사주가 해외 합작 법인이나 현지 법인을 설립한 뒤에요. 형식상으로 보면 현지 법인과 거래를 하거나 혹은 투자를 한 것처럼 조작을 해서 거래 대금이나 투자금을 사주라든지 사주 일가가 편취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또 여러 나라의 짧은 기간만 체류하면서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바로 세금 유목민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서도 국내 체류일을 의도적으로 줄여서 비거주자인 것처럼 위장해서 조세 회피를 시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화면을 통해 보실 텐데요. 중견 기업의 사주 일가나 또 고소득 전문 직종의 중견 자산가들이 역외탈세를 한 사례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중견 자산가의 자녀가 국내에서 상가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 사업을 하던 중에 또 해외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상가 건물을 담보로 국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요. 그 대출금과 또 유학비 명목으로 부모에게서 받은 거액의 현금을 활용해서 미국에서 고가 주택을 취득을 했고요. 부친은 여기에 대해서 유학비 명목으로 준 현금을 신고하지 않았고요. 은행 대출금도 대신 은행에 갚아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보면 변칙적인 증여를 한 셈이 됐습니다. 네, 상당히 수법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 조세 회피를 시도하는 다국적 IT 기업들도 또 적발이 됐다고요? 네, 이제 해외 모회사가 있고 국내외 자회사를 둔 형태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예. 국내 자회사를 두고 사업을 하면서 자회사가 마케팅이나 영업 같은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 있는 모회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수수료만 지급하고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해외로 부당하게 이전하는 방식이 적발됐습니다. 국내 자회사 역할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기술 사용료를 이유로 비싼 로열티를 책정하는 사례도 발견됐고요. 또 국내 소득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 국가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서 소득을 탈루하는 그런 사례들도 적발됐습니다. 예, 탈세 기법이 나날이 진화되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